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드디어 마지막 차수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파이팅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기본적으로 커리어 로드맵을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그것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쪼개고 나누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내가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내가 정말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제 커리어 로드맵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한 작업들을 같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게임을 좀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게임은 마시멜로우 게임이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학생들을 만나서 대면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이러한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게임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일단 준비물을요,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 게임을 하실 수는 없으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면을요, 30개를 드리는 거예요. 스파게티 면 30개를 드리고요. 실을요, 한 15m 정도 되는 실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시멜로우, 왜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마시멜로우를 딱 하나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이 준비물을 최소한 어떤 거든 한 번 이상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상은 사용을 해서 어쨌든 내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겁니다. 뭐 스파게티 면을 사용을 하든 스카치 테이프로 그걸 붙여서 하든 실로 엮어서 하든 어떻게 됐든 어쨌든 탑을 만들고, 그 탑은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손을 놔야 됩니다. 손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건 탑의 가장 위에는 마시멜로우가 딱 꽂혀져 있는 거죠. 그러한 탑을 만들었을 때 이 탑이 독립적으로 가장 잘 있으면서 나름대로 가장 높게 탑을 만든 그런 팀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 이런 게임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잠깐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마시멜로우를 쌓은 그 탑을 만든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모양으로 탑을 만들까? 자, 혼자는 힘드니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머릿속으로 그린 그 탑을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좀 해보시는 거예요.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그게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탑을 만들었어요. 그죠? 보니까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테이프로 붙여서 탑을 만드는데, 탑을 만들 때 밑에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죠?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점점 쌓아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높게 만드는데, 중요한 건 그냥 꼭대기까지 가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높이 만들기 위해서 이 친구들은 어때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꽂죠. 그 끝에 마시멜로우를 꽂겠어. 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네,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들로 계획을 하고 구성을 해서 마시멜로우 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아마 이거 보시면서 저거 내가 생각했던 건데 나 저렇게 만들 수 있는데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학생분들은 이런 식으로 탑이 만들어지는구나. 야,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스파게티 면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스파게티 면이 잘 부러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30개를 딱 주워놨는데 저희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얘네 부러졌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뭐 팀도 있고요. 또 어떤 팀은 나름대로 그 부러진 것까지도 연결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고민과 생각들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팀은요, 그런 팀이 있어요. 계획 세우고 서로 의견 나누다가 주어진 시간을 거의 다 보내는 팀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드는 건 모르겠다, 우리 대충 하자 라고 이야기되는 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고민은 오히려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저는 앞 시간까지는 고민하셔야 되고요. 쪼개셔야 되고요.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망설이면서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보내는 것 또한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한 번 해볼 때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사실은 굉장히 일찍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한정된 준비물로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일단 한번 해봐. 실제로 그런 조 있어요. 미리 어떻게 만들지 모양을 구성하거나 같이 의견을 나누지 않고 일단 테이프부터 갖는 팀이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는 준비물이 부족해요. 나중에 저희 스파게티면 좀 더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10중 8구는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들 매우 필요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높이 쌓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나중에는 얘네들이 서 있질 못해요. 이렇게 잡고는 있을 땐 제일 높아요. 그러다가 실제로 심사할 때 자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들이 무너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잘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신입생 시절에 굳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러한 고민들을 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좀 더 나은 목표들을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1학년은 신입생 시절은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어떤 시간이고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쩌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 보면 사실 이게 일방향 수업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또한 나 혼자 수업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일방향 수업이라도 또 주변에 내 동기들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래도 나은데, 그게 아니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자꾸 생각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갇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안에서 좀 더 힘이 들거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예로 그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건 무조건 나 모르겠어 도와줘 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은 보겠지만 러시아 횡단열차 타야지 라는 이제 목표를 세우고 막 계획을 세우고 그 실천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여행을 갈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하다 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금액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그런 경우에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지요. 자, 부모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마저마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만큼 부족해요. 제가 그거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해서 꼭 갚을게요.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고 방법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틀림없이 어떤 진로 목표든, 그죠? 진로 목표든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든 틀림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도움받을 수 있는 곳과 도움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진로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일단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선배님들 굉장히 다양하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하거나 잘 모르겠어,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아 할 때에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건 무엇보다 중요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어쨌든 내가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행동을 해보되, 일단 행동을 하라는 게 무조건 뛰어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계획과 기초를 가지고 그게 조금 됐다,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죠?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행동에 옮기도록 노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어려움들은 무조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위에 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도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목표를 어떻게 계획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신입 친구는요. 나신입 친구는 현재
기숙과 1학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병원에 입사하는 거랑 또 하나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전공 공부, 자격증, 작업치료과는 사실은 시험 봐야 돼요. 그죠? 자격증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내가 취득해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졸업 잘 해야 되죠. 자,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졸업이라는 게 웬만하면 시간만 가면 되는 것 아니죠.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한다라는 의미는 그 시간을 보람있고 알차게 잘 보내는 거 의미하겠죠. 졸업도 잘해야 되고 그 안에서 필요하니까 나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요. 대외활동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외활동도 있지만 내가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있죠. 그래서 대외활동도 좀 하려고 할 거고요. 나 스펙도 쌓을 거예요. 아까 제가 왜 나신임 예로 들면서 저 보바스 기념병원에 취업할 거잖아요. 근데 조건들이 좀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 필요한 스펙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양한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나는 미래 준비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도 잘 쌓아서 좀 풍요로운 그런 어떤 인생을 살고 싶어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나 여행도 갈 거야 라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 목표를 세워서 거기에 따른 계획들 세워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적 목표와 대학생활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 이 친구는 보바스 기념병원 작업치료사로 취업하는 것과 해외여행 중에서도 러시아 횡단열차 타보는 거 목표 두 가지 잡았지요. 자, 그렇다면 그 목표도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 횡단열차 타기라는 목표도요.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 목표도 사실은 잘 세워진 목표라는 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식으로 세부 목표를 잡았어요. 2학년 더 힘들면 힘들고요. 겨울은 러시아는 너무 추워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보나 그죠? 기후로 보나 어쨌든 간 2학년 여름방학이 그래도 나름 제일 괜찮을 것 같아 이 친구가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러시아 횡단 열차를 어떻게 탈 거냐면 크게 목표를 잡았죠. 블라디보스토크 거의 시작해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타는 거를 나 목표로 잡았어 라고 해서 언제 할 건지 그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요. 측정 가능합니다. 스마트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상 비용을 보니까 내가 어쨌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야 되죠. 거기에까지 가는 비용, 그리고 기차 타야 되는 비용, 기차 타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뭐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비용까지 다 해보니까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총 기간 최소한 2주 정도가 걸리겠네 라는 게 구체적으로 굳이 내가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잡히더란 이야기예요. 그냥 러시아 횡단열차 타기는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기간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요. 사실 3일 가도 간 거고요. 그죠? 한 달 가도 간 거예요. 비용 30만 원 가지고 가도 간 거고요. 200만 원 가지고 간 것도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생기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략적인 나의 계획이 잡히죠. 1학년 2학기에서 겨울방학 때까지는 아르바이트해서 150만 원 필요하니까 한 달에 30만 원 모아야 돼. 오케이, 30만 원. 그러면 내가 용돈으로 쏘고 30만 원 더 모으려면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네? 계획이 잡히죠.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힙니다.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에는 정보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 예약을 좀 미리 해야 되니까 미리 해야 좀 싸대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2학년 1학기 때 예약 같은 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여행하려면 어쨌든 2주 정도의 시간은 벌어야 되네.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2주 동안 시간을 마련하지? 혹시 뭐 실습이라든가 인턴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내가 계획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진로 목표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진로 목표도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실제로 제가 채용 공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
실제 내가 목표로 하는 그곳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는요. 채용 공고를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더니만 작업치료사를 모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보니까 면허만 소지하면 되는데 보니까요.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는데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력이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런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자마자 내가 이 병원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곳에서라도 경력을 쌓아서 그 경력을 가지고 취업하는 게 좋을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보니까 모바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채용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 봤더니만 상시 치료는요. 기본적으로 작업치료사는 경력직만 뽑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신입은 그런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쨌든간 일단 무조건 보바스 병원 아니면 나 안 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곳에서든 작업치료사로서 경력을 좀 쌓아서 장기적으로 이곳을 내 목표로 해서 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구나. 상시 채용 자체는 아예 경력직만 뽑고 일반 채용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네. 라는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가 경력 목표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채용 공고를 보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실제로 이제 보버스 병원에 이제 그 채용 공고에요. 이런 자기소개서랑 지원서 양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서 양식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을 써야 되나 가만히 봤더니만 OA 능력도 쓰게 돼 있네. 나 컴퓨터 공부 조금 할까? 워드 프로세서 다루는 거 한번 공부 좀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해외 유학이나 연수 경험, 봉사활동, 보니까 나 이런 것들 좀 쓸 수 있는 게 없어도 상관없겠지만 있으면 좋겠다. 그냥 작업치료사로 취업한다고 해서 그거 면허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네. 나름대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좀 쓸 내용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지원 서류를 보니까 알 수 있겠다. 심지어는 직장 근무 경험을 쓰게 돼 있는데 공백 기간이 있다면 왜 공백 기간이 있는지도 쓰게 되어 있네. 경력 계획 잘 세워야겠네. 이런 부분들 확인하고 채워나가고 준비할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찾아보고 정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일단 모아놓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실제 내가 이루어낼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 꼭 기억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나름대로 쭉 어떤 조건들을 정리하고 이거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 아니면 했으면 좋겠는 것들 과감하게 버릴 거다. 해외 유학 연수 경험은 그냥 버릴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이거는 그냥 버릴래. 봉사활동이라도 열심히 더 많이 채워야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나름대로 버릴 부분, 취해야 할 부분,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 내가 좀 생각해 본 건 1학년 때는 이런 채용공고 가지고 정보 탐색해보고 계획 세워보고 봉사활동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죠? 봉사활동 열심히 해야 되고 경력직을 우선으로 뽑는다는 건 어쨌든 간에 좀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 세워봤어요. 그리고 나서 1학년 겨울방학 때는 실습, 기왕이면 보바스 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으면 내가 그 기회에 놓치지 말아야지. 얘는 내가 계속해서 병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서 확인해 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공부도 좀 해놔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는 2학년 때는 해외 연수에 좀 가능하면 어쨌든 간에 보니까 우리 학교 홈페이지 보니까 해외 연수 가는 기회들이 학교 안에서 있더라. 그러면 딴 거 말고 딴 거는 좀 어려우니까 학교 안에서 가는 해외 연수 기회를 좀 노려볼까? 라는 생각들 할 수 있고 경력직을 뽑으니까 나 인턴 준비를 해서 어쨌든 간에 뭐 3개월, 6개월이라도 인턴해서 그거라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까? 라는 계획들 세워볼 수 있겠죠. 그리고 봉사활동 꾸준하게 해야 되고
2학년 때는 나 여행 갈 거니까 사실은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하기 좀 어려우면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공부해볼까? 아까 그 컴퓨터 자격 요건에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 보세요. 작업치료사로 취업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인 경우는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학과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우리 학과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봉사활동 열심히 가야지 끝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병원에 나 취업하는 것들을 좀 미리 생각하다 보니까 어때요? 거기에 맞는 것들이 중간중간 들어갈 수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표도 스마트하게 세우고 그 스마트한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들도 정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나는 아마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면 이 친구는, 이 나시님이라는 친구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바스 병원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 그 중요한 것, 아까 우리가 우선순위에 몇 가지 계획들을 뽑았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혹시 이렇게만 세워놓으면 1학년 때 해야 할게요. 100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못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커리어 로드맵을 정리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 뺄 것들,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작성하고 와, 뿌듯하다, 됐다 하다 보면 오히려 실천하기 어려운, 막연하고 힘든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방학이 되면 왜 생활계획표 세우잖아요. 그 생활계획표 보면 어때요? 방학 때에도 우리는 아침에 6시 반에 일어나서 9시에 잘 때까지 공부만 하다 끝나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운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커리어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얘는 과제입니다. 자, 과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다가 열심히 작성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LMS 시스템에다가 반드시 탑재하셔야지만 여러분들 패스가 된다라는 것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이런 2가지 목표를 세웠어. 그죠? 이 2가지 목표인데 여기 안에서 대학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이것들을 아까 본 것처럼 뭐 러시아 횡단 여행도 있을 거고, 뭐 공모전에도 나가볼 거야, 나 슈퍼 보건인재 될 거야,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낼 거야, 기타 등등 몇 가지들을 좀 정리를 했다면 그것들 안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잡혔죠. 그것들을 이 안에 넣으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1학년 2학기 때에는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지금 여긴 저는 약식으로 넣었습니다. 실제로 하기 위해서는 더 훨씬 더 많겠죠. 칸이 많이 필요합니다만은 일단은 주요 내용 몇 가지만 제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점 관리 위해서 이거 할 거고, 어쨌든 취업을 위해서는 봉사활동도 꼭 필요하니까 꼭 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나 해야 되는데 보니까 현실적으로 나 좀 주말 아르바이트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어 라고 계획을 세웠고요. 대외활동, 나 서포터즈 활동 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는 내가 대외활동을 하는데 뭔가 어딘가에 나가서 하기 좀 힘들면 요즘에 온라인 서포터즈 활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정도 좀 해야지 라고 세워놓고, 겨울 활동에는 목표 보바스 병원에서 실습하는 거 목표로 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영어 공부에서 나 임강으로 수업 들어야 되겠다. 어쨌든 실습하면서 영어 공부하는 거 참 쉽지 않으니까 임강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인터넷 강의라도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아르바이트 계속 할 거고요. 주말 아르바이트 하던 거 계속 할 거고, 그래도 어쨌든 간 내 나름대로 자기 관리도 좀 해야 되겠어, 나는. 그래서 최소한 일주일에 3회 이상 나 헬스 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도 한번 장학금 받는 거 목표로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복지관 멘토링 프로그램에 나 참여해서 좀 봉사활동이 굉장히 구체화됐죠, 이번에는.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정보 카페 가입해서 좀 활동하고, 마찬가지로 서포터 활동 하나만, 욕심내지 않고 하나 정도만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름방학 때 중요한 거 이거 들어갔어요. 러시아 여행 한번 가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취업 자격증 준비할 거야. 그리고 영어 공부 목표.
드디어 이제 구체적인 목표 나왔습니다. 달성할 거야. 그리고 전공 관련된 책 읽고 부족한 부분 공부 조금씩 해야겠다.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2학년 여름방학 때 공부 되게 많이 하기 좀 힘들 것 같아. 다른 것도 해야 될 게 많아서. 그죠? 뭐냐 하면 전공 공부 계속해서 심도 있게 공부할 거야까지 세워놓으면 현실적으로 힘드네. 그러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세부 계획은 조금 수정이 되고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2학년 2학기 때에는 목표 병원 정보 좀 수집해서 내가 나름대로 한번 이력서도 작성해보고 지원해보는 것들 슈퍼보건인지에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친구들하고 졸업 전에 한번 짧게 여행 한번 가보고 싶네. 뭐 이런 등등. 기타 등등 나름대로 2학년으로 마무리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아마 나눠받은 그 교재 보시면 3학년까지 진행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전공에 맞추어서 2학년까지 내가 졸업을 한다. 2학년에 졸업을 한다라고 하면 2학년까지. 그리고 나는 3학년까지 다닌다. 우리 전공은 3학년까지 다닌다라고 하면 3학년까지 정리하시는 겁니다. 각자 전공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들을 LMS 시스템에다가 반드시 탑재하는 것까지 해야 이번 학기 이 과목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죠? 우리 어쨌든 나름대로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가진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나아가는 방향의 어떤 방법들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커리어 로드맵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이 짧지만 길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꿈을 날짜하고 함께 적어놓으면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죠? 목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루고 싶은 그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놓으면 그게 목표가 되고요. 그것들을 잘게 쪼개니까 뭐가 됐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커리어 로드맵에 작성한 계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엔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실현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커리어 로드맵을 과제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연하고 힘들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온 그 과정들을 한번 쭉 정리하다 보면 과제를 그냥 오늘 당장 올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다 보면 그것들이 실제 여러분들의 목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고 방법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닫고 느끼게 될 거다라고 저는 믿고요. 더더군다나 우리 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어떤 저력, 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 절세미 신지에는 여러분들의 멋진 대학생활과 더불어서 멋진 대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미래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8주간의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과제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